어제 그의 로켓을 봤나요? 그리고 X도 함께합니다. 일론 몇 마디 하세요. And X is with him. X. Come on, Eli, say a couple of words. Okay.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작은 X가 무대에 따라왔어요. 그는 보시다시피 매우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Big supporter, as you can see. Woo! Yeah. So, 우리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그 시작입니다. a lot of changes, and you know this victory is the start, really.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를 확립하며 미국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Changes and set the foundation for America to be strong for a century, for centuries, forever. So.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Yeah. So, yeah. So anyway,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주말 동안 가장 기대가 되는 뉴스는 바로 틱톡의 금지 문제와 인수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것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미국 법원이 설정했던 기간은 다가오게 되었고 이전의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서 틱톡은 더 이상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재미있게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는 틱톡을 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요.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금지되었던 미국의 서비스가 일부 유저들에게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틱톡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트럼프가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다음 날인 월요일에 연방정부의 앱 금지 조치를 연기하는 서명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일부 미국 사용자들이 틱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틱톡 측은 관련 사실을 X에 올리면서 진행 상황을 알렸고, 현재 틱톡은 서비스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700만 개 이상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앱인 트루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이 월요일에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금지 조치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소유의 인기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이 미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일요일에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합작 투자를 통해 틱톡의 50%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 의견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바이트댄스나 틱톡은 미국이 합작 파트너가 지분 50%를 보유하는 것이 어떠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서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90일 안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게 됩니다. 자, 전기차 소식으로 넘어가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모델별 자세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지난주 4분기 및 2024년 전기차 판매 보고서를 발표해 브랜드 및 모델별 전기차 판매량을 발표했습니다. 자,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순위는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요. 1위와 2위 그리고 5위를 테슬라가 차지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게 봐야 할 점은 2024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를 브랜드별로 정리해보면 1위는 63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로 확인할 수 있고, 2위는 GM, 3위는 포드이지만 테슬라와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4위와 5위는 현대와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다른 기업이 아니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산해 본다면 11만 7,826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위인 GM이 11만 2,897대를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면 현대와 기아의 합산된 판매량이 GM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전기차의 판매가 테슬라 다음으로 기아와 현대가 2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위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합산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국내 기업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연 기관 이후 추세가 전기차로 변화하게 된다면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소식을 확인해 보면 기존 모델 Y의 재고 차량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할인의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북미에서 새로운 모델 Y 차량을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주 테슬라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캐나다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모델 Y에 대해 많은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현재 최대 4,120달러의 가격 인하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할인율은 트림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구형 모델 Y의 경우에는 96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할인된 모델 Y 차량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 모델 Y 퍼포먼스 트림의 경우에는 4,120달러의 할인이 적용된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재고 차량의 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새로워진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할 때와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고, 새로운 모델 Y를 출시하기 위해서 재고를 먼저 정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모델 3의 경우에는 몇 달 정도 지속된 가격 할인 이후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모델 Y도 아마 몇 달 정도 후에는 북미에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략 3월 정도쯤이면 계약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되며, 테슬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 할인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른 전기차 회사의 이야기를 잠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카누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카누는 국내 현대와 기아차와 함께 전기차의 차세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내의 투자자들도 미국 전기차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내 언론에서는 카누가 제2의 테슬라라고 부르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띄우는 데 주목했는데요. 이 심지어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지금은 구매의 시기라면서 2021년 구매를 유도하는 언론의 기사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21년 당시의 주가를 보면 주당 8,873달러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정말 카누라는 기업이 8,873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닌 기업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언론이 제2의 테슬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해외 언론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카누의 새로운 픽업 트럭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트럭이라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도심의 도로만 달릴 수 있는 이 사이버 트럭과는 다른 카누가 진짜 트럭이라는 언론의 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를 분석하는 언론에서는 카누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도전장을 내미고 있다면서 이 본 적도 없는 제품의 트럭을 사이버 트럭과 비교해 동등한 위치로 놓고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한때 주당 8,000달러가 넘었던 주식은 이후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됐고요. 2025년에는 주당 1.35달러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파산 신청을 했으니 끝이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누는 재정 위기를 맞고 있었고 지난해 단 22대의 차량만 출고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가 쉽게 전기차 사업을 하니 누구나 제2의 테슬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기차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제야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2025년은 전기차 기업들의 파산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면 3개월 동안에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인터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시장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는 조시 셰이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월요일 취임식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프리스의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 트렌드가 다시 나타난다면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주춤했던 선거 후 랠리로 실망했던 투자자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요? 과거 성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과거 실적이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왜 약간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주식시장에 들어선 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매 4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S&P 500 지수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주식,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2021년에 봤던 수준과 비슷하며 그 이전에는 닷컴 버블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인지 올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꼭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의 정책과도 반드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프리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아트넷이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죠.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규제 완화는 금융업종에 유리하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소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랠리는 사그라들었고 이제 오히려 약간의 상승 여지가 생겼을 수도 있죠.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랠리가 있었고 이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3주 전처럼 주식시장의 정점에서 취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주, 소형주, 그리고 S&P 500조차도 대선 이후 정점이었던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낙관론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략을 얼마나 바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키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방향성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면 시장이 미리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선반영했을지 아니면 나중에 반응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시장에 가장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략가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 경제가 부진할 가능성이 가장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해칠 경우 말이죠. 현재 시장은 미국의 예외주의적 무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강한 달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꽤 급격히 반전되면 시장의 내러티브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트럼프와 관련해 이미 무엇을 예상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아닐 때가 오히려 충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할 것 같고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일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러한 정책, 특히 관세와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실적 발표에서 주요 화두였고 연준에서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관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어제 한 투자자는 관세에 대한 거던 기대를 다소 낮췄고 이는 협상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확인이 된다고 하며, 그래서 트럼프 취임 후에도 3개월 동안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심지어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2021년에서 봤던 수준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닷컴 버블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준으로 상당히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상승하기는 힘들고 과거와는 다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연준의 금리에 대한 태도가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나오고,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의 발표라도 하게 된다면 큰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월가에서는 이 트럼프 정부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하고요. 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의 규제 완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낙관론이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과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 시설을 인도와 동남아 등 해외로 옮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는 큰 위험이 2026년에 찾아올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경제학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 제한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가 2026년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현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60% 관세는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어쩌면 중국과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인 트럼프 2.0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며, 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트럼프와 함께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